뱀띠분들은 이 띠와 절대 엮이지 마세요. 이것은 누가 더 착하고 나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 올린 탑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궁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뱀띠분들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태워 그 탑을 한층 한층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사람은 당신이 탑을 쌓는 동안 옆에서 계속 땅을 파내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제 작은 충격만 와도 당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최후의 충격을 가할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바로 그 띠의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사주에 딱 맞는 로또 번호를 뽑아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클운세. 그럼 이제 명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1953년생 개사생분들이 무조건 피해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말씀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균형을 좀 깨트릴 수 있는 조금은 주의해야 할 그런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조금 경계할 만한 관계는요. 1947년 정해년 돼지띠입니다. 47년 정해년. 네, 이 만남은 뭐랄까 물과 불의 정면 충돌, 딱 그런 모습이에요. 상대방의 그 강한 물기운, 해수가 강신의 근본인 불, 사화를 직접적으로 확 위협하고요. 이걸 이제 사해충이라고 하죠. 아, 사해충. 네, 그리고 당신의 물, 개수가 역시 상대의 불, 정화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걸 개정충이라고 하고요. 이러니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어휴, 듣기만 해도 기운이 빠지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게 뭐 예상치 못한 큰 기회, 그러니까 편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네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당신의 그 열정마저 쉽게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파괴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확 끌리는 게 있어도 결국에는 서로 좀 에너지를 깎아먹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두 번째는요. 1959년 기해년 돼지띠입니다. 59년 기해년. 네, 이 경우도 상대방의 물, 해수가 당신의 불, 사화를 위협하는 건 비슷해요. 사해충이죠. 네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상대의 그 흙탕물 같은 기운, 기토라고 하죠. 그게 당신의 맑은 지혜, 개수를 흐릴 수가 있어요. 이걸 토극수라고 하거든요. 아, 맑은 샘에 흙탕물이 섞이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딱 그런 느낌입니다. 판단력이 후려지거나 뭔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이게 당신을 단련시킨다, 뭐 이런 압박, 편관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당신의 가능성을 좀 제한하고 약간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맑은 지혜가 흐려진다는 그 표현이 참 와닿네요. 마지막으로 또 주의할 관계가 있을까요? 1946년 병술년 개띠와의 관계도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46년 병술년. 네, 이 관계는 자료에 보면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적인 불편함, 이걸 원진이라고 하고요. 또는 좀 비합리적인 집착, 귀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원진 귀문. 네. 당신의 그 물기운, 개수가 상대의 밝은 태양, 병화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수극화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좀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역시 처음에는 재물, 편재의 기회처럼 이렇게 포장되어서 다가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정신적인 소모가 클 가능성이 좀 높은 관계입니다.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처음에 뭔가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내 에너지를 뺏기거나 좀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혹시 과거에 뭐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힘들었던 관계가 떠오르신다면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그런 귀한 인연도 분명히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그럼요. 정말 하늘이 보낸 귀인 같은 최고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961년 신축년 소띠입니다. 61년 신축년 소띠. 네, 이 관계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요. 상대방의 그 반짝이는 보석, 신금 에너지가 당신의 물, 개수를 계속해도 생명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금생수거든요. 아, 금생수. 당신의 그 지혜와 아이디어, 이걸 편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샘솟게 돕는 거죠. 와, 특히 함께 어떤 사회적인 목표, 이걸 삼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추구할 때 당신의 잠재력을 정말 최고로 끌어낼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와, 그건 진짜 이상적인 파트너십 같은데요?
생각만 해도 든든하네요. 그렇죠. 정말 좋은 궁합이죠. 두 번째 귀한 인연은요. 1949년 기축년 소띠입니다. 49년 기축년 소띠. 네, 이 관계는 당신 안에 그 불안정한 물과 불의 에너지를 꽉 잡아주는 아주 튼튼한 제방, 기축토와 같아요. 아, 대박 역할이군요. 네, 상대방의 그 안정적인 기운이 때로는 조금 통제, 그러니까 평관처럼 느껴져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당신의 힘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고 딱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부정적인 관계에서의 평관 압박과는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이건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사회적 성공, 삼합의 길에서 당신의 가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그런 인연입니다. 네네. 그럼 마지막 좋은 인연은요? 마지막으로 1965년 을사년 뱀띠입니다. 당신과 같은 뱀띠죠? 같은 뱀띠요? 네. 당신의 그 깊은 지혜, 개수가 상대방의 생명력 넘치는 나무, 을목을 만나면요. 이게 수생목이죠. 네, 수생목. 그러면 이게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식신으로 확 피어납니다. 와, 식신? 창의력? 네. 같은 목표, 삼합을 향해 나아갈 때 당신이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머리가 되고 상대방이 실행하는 손발이 되어서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런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조합,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1953년 개사생 어르신들의 인생의 용이 될 기회를 가져다줄 귀한 인연과 평생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승천하고 누구를 피해야 썩은 물에 갇힐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뱀이라도 때를 만나 하늘로 오르는 용이 되는 뱀과 연못 속에서 평생을 기다리는 뱀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개사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어르신의 지혜를 성공 신화로 완성시킬 단 하나의 인생 여의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말년 복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965년생 을사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조심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 이런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나온 게 1971년 신해생 돼지띠였어요. 네. 이게 자료에서는 아주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관계인데요. 비유를 하자면 하늘에서는 상대방의 날카로운 칼, 그러니까 신금이 당신이라는 여린 꽃, 을목을 계속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간충이죠. 아, 하늘에서는 칼이 꽃을? 네. 그리고 땅에서는 상대방의 큰 물기운, 해수가 당신 안에 뜨거운 불, 사화를 확 꺼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건 지지의 충이고요. 그러니까 위아래고 다 부딪히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좀 숨 막히는데요. 이게 그냥 좀 다투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관계다 이런 건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겉으로는 뭐랄까, 너를 단련시켜주는 거야 하는 평관관계로 보일 수도 있대요. 근데 실제로는 당신의 어떤 본질적인 에너지나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릴 수 있는 상당히 소모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자, 다음으로 조심할 인연은 1959년 기해생. 이것도 돼지띠네요. 이건 앞에 신해생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경우는 당신 안의 불, 사와 상대방의 물, 해가 직접적으로 땅에서 부딪히는 사해충이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당신의 나무 인목 기운이 상대방의 흙, 기 기운을 극하면서 재물, 편재를 얻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해충 때문에 관계의 기반 자체가 이미 흔들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분석에 따르면 재물을 얻으려고 애를 쓸수록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꺼져가는 불 위에서 뭘 얻으려고 다투는 것처럼 허무하게 상처랑 손해만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안 좋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 노력해도 결과가 좋게 힘든 관계군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인연은 1951년 신묘생,
토끼띠. 이것도 신글자가 들어가네요. 아까 그 71년생처럼요.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여기서도 하늘의 기운, 즉 천간에서 상대방의 날카로운 금속, 신금이 당신의 부드러운 화초, 을목을 직접 공격하는 을신충 관계예요. 아, 또 충이군요. 네, 잔료는 이 관계가 당신의 어떤 가치나 노력이 자꾸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것도 겉으로는 성장을 위한 자극이다, 편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섬세한 을목인 당신에게는 계속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 피해야 할 관계들은 주로 당신의 그 여린 꽃, 을목이나 뜨거운 불, 살을 직접적으로 치거나 꺼뜨리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경우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럼 반대로 당신에게 힘이 되고 잠재력을 막 꽃피우게 할 그런 귀한 인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되는데요. 네, 이제 좀 기분 좋은 이야기로 가볼까요? 최고의 궁합으로 첫 번째 꼽는 건요. 1973년 개축생, 소띠입니다. 아, 개축생.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이건 뭐랄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관계라고 할까요? 자료 설명이 딱 그래요. 메마르기 쉬운 당신에게 상대방의 물, 이 개수가 단비처럼 내려서 당신이라는 꽃나무, 일도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죠. 수생목 관계예요. 와, 수생목. 정말 필요한 거네요. 네, 특히 여기서 상대방이 주는 지혜나 영감, 이게 편인인데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를 주는 걸 넘어서 당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고 분석해요. 그래서 같이 무언가를 하면 사회적으로 큰 성공, 즉 사유축, 삼합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파트너로 묘사됩니다. 이야, 정말 든든한 지원군 같은 느낌인데요. 자, 두 번째 좋은 인연은 1977년 정사생. 같은 뱀띠네요. 같은 불기운인데 괜찮은가요? 네, 저도 이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이게 에너지를 뺏기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당신의 불에 상대방의 불, 이게 또 다른 불이거든요. 이걸 더해서 그 기세를 훨씬 키워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 불이 더 커진다. 그렇죠. 당신의 재능이나 표현력, 이거 사주에서는 식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활짝 피어나게 도와주는 뭐랄까 횃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도 역시 사회적인 성공, 아까 말한 그 삼합, 사유축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강력한 동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불이라도 서로 도움이 되는 불이군요. 신기하네요. 마지막으로 1953년 개사생. 이것도 뱀띠인데, 여기는 또 물기운이 있네요. 아까 73년생처럼요. 네, 맞아요. 이 관계 역시 당신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는 생명의 강물, 개수가 핵심입니다. 수생목이죠. 꾸준한 지지, 그리고 통찰력, 이것도 편인인데 이걸로 당신의 그 좀 불안정해지기 쉬운 열정, 사화를 잘 다스려주고 재능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정감을 주는군요. 그렇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함께 성공, 즉 삼합 사유초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인연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1965년 을사생분들의 인생의 귀한 인연과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용이 될 준비를 하고 누구를 피해야 상처 입지 않을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뱀이라도 때를 만나 용이 되는 뱀과 독수리에게 채여 사라지는 뱀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을사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화려한 재능을 성공 신화로 완성시킬 단 하나의 인생 비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77년생 정사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주의해야 할 관계로 83년 개해생, 그러니까 물의 기운을 가진 돼지띠를 꼽고 있습니다. 83년 돼지띠요? 물이라? 네, 하늘의 개수도 큰 물이고 땅의 해수도 역시 큰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이 정사의 불을 그냥 정면으로 덮쳐서 꺼트리는 그런 형국으로 보는 거죠.
와, 그냥 꺼버린다고요? 그렇죠. 이 분석에서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심지어 희망까지 앗아가는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파괴적인 관계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고, 재앙이라니 좀 무서운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971년 신의 해입니다. 이분들은 금과 물의 기운을 가진 돼지띠인데요. 아, 이번에도 돼지띠네요. 네. 당신의 불, 특히 지지의 사화와 상대방의 물, 해수가 서로 강하게 부딪혀서 깨지는 사주에서 말하는 충의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사해충이라고 하죠. 충이요. 부딪힌다는 건가요? 네, 근본적으로 뭔가 대립하거나 갈등이 생기기 쉬운 구조예요. 특히 당신의 천간 불, 정화로 상대방의 천간 보석, 신금을 녹여서 재물, 여기서 말하는 편재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관계의 기반 자체가 흔들려서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고 상처만 남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력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관계라니 이것도 참 힘드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가요? 마지막은 1970년 경술생, 금의 기운을 가진 개띠입니다. 70년 깨띠. 네, 이 관계는 좀 다른 이유로 힘든데요. 바로 원진과 귀문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해요. 원진 귀문이요. 그건 뭔가요? 원진은 쉽게 말하면 이유 없는 미움이나 서로 반감 같은 걸 느끼는 거고요. 귀문은 약간 비이성적인 집착이나 정신적인 소모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불로 상대방의 단단한 쇠, 경금을 재련하려고 애쓰는 관계, 즉 화극금인데요. 이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만 계속 고갈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다고 분석해요. 겉보기엔 뭔가 될 것 같은데. 네, 겉으로는 뭔가 재물, 편재의 기회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고통만 남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듣기만 해도 기운이 좀 빠지는 관계들이네요, 정말. 하지만 실망하긴 이르겠죠. 반대로 당신의 그 굴꽃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할 그런 귀한 인연도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최고의 인연으로 첫선에 꼽히는 분들은 바로 1985년 을축생, 나무기운의 소띠입니다. 85년 소띠요. 나무 기운이라. 네, 당신이라는 그 뜨거운 불, 정사에 마르지 않는 땔감, 바로 을목이라는 나무를 계속 공급해주는 격이죠. 목생화라고 하잖아요. 땔감이 되어지는군요. 그렇죠. 이 분석에 따르면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에게 정말 무한한 에너지와 영감, 사주 용어로는 편인이라고 하죠. 이걸 주어서 당신의 불꽃을 거대한 횃불로 키우고 또 사회적인 성공, 여기서 말하는 삼합까지 이끄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와, 정말 최고의 궁합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귀한 인연은 1989년 기사생, 흑기운의 뱀띠입니다. 오, 같은 뱀띠네요. 89년생? 네, 맞아요. 당신의 그 뜨거운 열정, 불이 드디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광활하고 비옥한 대지, 바로 기토를 만난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땅을 만난 거군요. 네, 당신의 그 반짝이는 재능이나 표현력, 이걸 식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흩어지지 않도록 이 기토가 꽉 잡아줘서 현실적인 성공과 결실, 즉 흙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화생토 관계입니다. 오, 그럼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파트너네요. 맞습니다. 당신의 이상을 현실로 구현해줄 최고의 파트너, 삼합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인연은 누군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1981년 신유생, 금기운의 닭띠입니다. 81년 닭띠, 금기운이군요. 아까 피해야 할 인연에도 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신해생 돼지띠가 있었죠. 근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신유생 닭띠는 그야말로 당신의 강한 불, 딘이 드디어 그 힘을 제대로 쏟아부어서 재련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반짝이는 보석, 신육 그 자체를 만난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재련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보석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당신의 열정으로 상대방이라는 이 보석을 잘 다듬어서 위대한 부와 기회, 즉 편재를 함께 만들어내는 아주 역동적인 관계화, 극금이 될 수 있고요. 사회적인 성공 역시 삼합인데요. 이걸 향해 함께 나아갈 최고의 동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와, 자, 오늘 저는 우리 1977년 정사생분들의 인생의 시원한 오아시스가 되어줄 귀한 인연과
그 모든 것을 불타는 사막으로 만들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영으로 승천하고 누구를 피해야 이무기로 남지 않을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뱀이라도 오아시스를 만나 용이 되는 뱀과 사막에서 말라 죽는 뱀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정사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뜨거운 열정을 성공의 신화로 완성시킬 단 하나의 인생 생명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89년생 기사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신 에너지를 좀 깎아먹을 수 있다는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꼽힌 게 1995년 을해생 돼지띠인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 관계는 당신 존재의 그 뿌리, 근간을 흔드는 충돌의 에너지가 있어요. 당신의 그 뜨거운 불을 상대방의 큰 물, 해가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꺼버리는 거죠. 이걸 사해충이라고 하잖아요. 불 위에 물을 그냥 확. 그렇죠. 거기다가 당신 기반인 땅은 상대의 나무 기운 때문에 파헤쳐지는 셈이고요. 을목극기토. 이게 때로는 단련이다, 성장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당신의 열정이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자료에서는 거의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와, 재앙이라니. 표현이 엄청 강하네요. 그만큼 충돌 에너지가 세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1982년 임술생, 개띠. 이 관계는 좀 정신적인 소모가 크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여기에는 원진하고 귀문이라는 특성이 작용한다고 분석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괜히 밉거나 아니면 좀 비이성적으로 집착하게 되거나 그런 관계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미움이나 집착이요? 네. 처에는 이게 뭔가 재물, 편재 관련해서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반짝이니까. 근데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 막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죠. 뭐랄까 겉보기엔 좋은데 속은 좀 안 좋은 그런 느낌. 겉모습에 속기 쉽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할 관계가 1971년 신해생 돼지띠인데 이것도 돼지띠인데 아까랑은 또 다른가요? 네. 71년생 돼지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이 관계는 당신 재능 있잖아요. 식신이라고 하는. 당신의 흙이 금속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능 발휘를 돕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신금이니까. 근데 문제는 관계의 뿌리, 그러니까 지지에서는 여전히 당신 불, 사이랑 상대 물, 해가 꽝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사해충이 여전히 있어요. 밑바탕이 불안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처럼 좀 허무해질 수 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따라올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에너지를 뺏기거나 노력이 좀 허사가 되는 그런 관계들이네요. 그럼 반대로 당신한테 큰 힘이 되고 잠재력을 확 끌어내줄 그런 귀한 인연도 분명 있겠죠. 자료에서 최고로 치는 관계는 누군가요? 이건 단연 1981년 신유생, 닭띠입니다. 이 만남은요, 당신의 땅, 기과 당신의 불, 사가 만나서 아주 아름다운 보석, 신유라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토생금,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와, 보석을 만들어낸다고요? 네, 기름진 땅에서 귀한 광물이 나오는 것처럼 당신 안에 숨겨진 재능, 식신을 세상에 막 알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 사유축 삼합할 수 있게끔 서로 돕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야, 최고의 파트너라니. 정말 든든하겠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좋은 인연은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 이 관계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이 관계는 당신의 땅 기토 위에 상대방의 아주 큰 나무, 갑기가 딱 뿌리를 내리는 모습이에요. 갑기합이라고 하죠. 아주 안정적인 결합을 의미해요. 큰 나무가 그늘도 되어지고 기둥도 되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신에게 명예라든가 안정적인 어떤 틀,
정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 안에 그 뜨거운 열정, 사화가 막 헛되이 흩어지지 않게 가치 있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담는 단단한 그릇을 준다고 할까요? 아, 방향을 잡아주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마지막으로 1977년 정사생. 당신과 같은 뱀띠인데 이 관계는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네, 같은 불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거죠. 특히 상대방의 정화는 당신의 사화랑 만나서 더 큰 불길을 만들어요. 화생토로 당신 기운을 북돋아주고요. 이게 당신한테 무한한 영감이나 아이디어, 편인을 막 줄 수 있어요. 잠재력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지원군, 방압 또는 삼합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요. 같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더 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저는 우리 1989년 기사생분들의 인생의 풍요로운 대지를 선물할 귀한 인연과 그 모든 것을 독사에 굴러 만들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천하를 얻고 누구를 피해야 독에 중독되지 않을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뱀이라도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황금 구렁이가 되는 뱀과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뱀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기사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이 다스릴 황금 영토를 허락하는 단 하나의 인생 비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라클 운세였습니다.